6,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막말로 6, 70년이면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요. 아무 계획이 없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남의 여자 떠드는 얘기를 듣고 사냐고. 뭐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셋 낳고 뭐 농사 짓고 공장 도로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 번 못 몰아보고 한여름 에어컨도 안 나는 공장에서 그냥 푹푹 쪄가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띵절. 오늘의 주인공 미정은 오랜만에 회사 회식 겸 동아리 활동을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경기도 삼포에 살고 있던 그녀는 막차 시간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가끔 이렇게 늦는 날이면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오빠, 언니와 함께 모여 택시를 타고 가곤 했죠. 야, 나 더 마셔도 돼. 오늘 택시 타고 들어갈 거야. 이정이도 늦는데? 나도 늦어. 12시에 강남역에서 봐. 때마침 오빠와 언니도 각자의 사정으로 늦는 오늘. 나도 늦어. 왜? 가게? 좀 더 이따 가지. 늦었어. 미정은 적당히 눈치를 살피다 언니에게로 향했는데요. 아니, 집이 어디냐길래. 난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어딜 나가도 서울 나들이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 편하게 정해라. 야,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남부냐 북부냐 동부냐 서부냐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미정의 언니 기정은 남자 문제로 열심히 하소연을 하는 중입니다. 경기도민이 주말에도 서울 나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근데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내가 한 번 갔다 온 건 아무 말 안 해. 야, 근데 애 딸린 호래비가 말이 되냐? 남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수도 없는 소개팅에 미팅을 시도해봤지만 오늘도 대실패한 그녀. 애가 중2란다. 어? 이 뇌의 회로가 동물인지 고장난 사이보그인지 가능... 하지만 기정이 쫑알거리던 그 옆엔 애 딸린 호래비, 태훈이 딸린 애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것도 아이의 생일날. 근데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싸해진 분위기에 나 처음 보네. 고깃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소곤대는 사람들. 기정은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는데요. 야, 늦었다. 가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호다닥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심지어 미정이랑 아는 사이? 그럼 진작에 아는 척을 좀 하지. 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야. 같은 팀도 아니고. 그 사이 3남매 중 둘째를 맡고 있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창희 또한 여자친구와 대판 싸우며 이별을 하는 중입니다. 넌 이 와중에 너 혼자 택시 타고 갈 거야. 그게 걱정이지. 여기서 보자고 한 것도 너 집에 가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뭐 마지막인데 한 번쯤 중간에서 만나는 이게 뭐 어때서? 나 너 만나는 동안 내가 맨날 니네 동네까지 갔어.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와! 너 견딜 수 없이 촌스러워 아주. 끔찍하게 촌스러워. 거사를 마친 뒤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3남매. 3남매의 비극은 그들이 경기도, 그것도 아주 구석탱이에 박힌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가 거드는 척이라도 좀 해. 종일 빈둥대다가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3남매의 아빠는 이 시골 마을에서 싱크대를 만들며 파는 일을 하면서 짬짬이 밭일을 하고 있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도와 집안일이며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의문의 외지인 띵씨의 숙명의 라이벌 구씨까지. 이 동네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조용한 곳입니다. 아빠를 도와 밭일을 마친 뒤 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 창희가 문득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차 사려고요. 경기도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자차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창희. 이게 전기차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너 시답지 않게 차 사가지고 개고생한 게 언제야? 아이 그땐 제가 주제도 안 되는데 할부로 차 사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그게 언제인데 곳에 또 아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 전기차로 3천 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 그걸 3만 원씩 주고 다닌다고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은 씨알도 먹히질 않았죠.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그날 밤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구씨에게 안주거리를 갖다주고 이 동네에서 함께 자란 몇 안 되는 친구인 두한이의 카페에 모인 세 사람.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내가 삼포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자긴 경기도 안 살 건데 뭐하러 관심 갖냐? 창희는 경기도인의 애환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 사는 동네 먼저 검색해보는 게 인간인데.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걔랑 흰자에 태어나갖고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달랐어. 서울에서 살았다면 정말 달랐을까? 다음날 미정은 서울로의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데요. 밥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빠와 구씨까지 그들의 하루는 빠르게 시작됐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문구.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볼링 동호회 갔었다면서요? 괜찮죠? 회사에 도착한 미정은 행복지원센터로 끌려가는데요. 이번 달부턴 거기로? 오랫동안 동호회에 들지 않아 면담을 하게 된 그녀.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자네도 동호회 안 들었나? 태연과 회사 부장님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여러분 민호식 대리님께서 오늘 을지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회식 공지. 연미정 읽으면서 또 가만히 있다. 을지로까지 올라갔다가 집에 가려면 너무 멀어서. 어떻게 청춘이 맨날 집에 가기 바쁘냐. 오늘도 역시나 회식엔 참여할 수 없었고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녀에게 남은 건 과장에게 빠꾸당한 PT뿐. 지금 이 순간 미정에게 필요한 건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그녀를 채워주고 응원해줄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인 척.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이름 모를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정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따라왔죠.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만났었던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녀.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지만 그가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연락을 해봐도 답장은커녕 읽지조차 않는 그. 헐영 좀 숨겨라 임마. 나 헤어진 게 그렇게 고소하냐? 밤이 어둑해지고 함께 모인 몇 안 되는 동네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인구 밀집도 떨어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친구한 거지. 세고 센 게 또래들인 도시에 살았으면 나 너랑 친구 안 했어. 시골은 이게 문제야. 하여튼 나이만 비슷하면 다 친구야. 쟨 또래 하나도 없어갖고 동네 바보랑 놀았잖아. 개똥이랑.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인생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난 조선시대가 맞았어. 그러다 오늘부터 이 사람이 네 짝이다. 그럼 예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도 사람 고르고 선택하는 이 시대가 난 더 버거워. 갑자기 사랑을 갈구한 기적. 귀뚜라미가 올 땐 24도래. 안단다 지들도.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거를. 그래서 저렇게 간절히 구애 중인 거란다. 겨울을 혼자 나지 않으려고. 하물며 이런 미물도 사랑을 하는데.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도 하자. 뭔 소리 하나 했다 이씨. 그녀는 올겨울 난 할래. 할 거야. 아무나 사랑할 거야 난. 아무나 사랑하기로 다짐하죠. 진짜 아무나? 왜 아무나 사랑 못해? 여태 가리고 가려서 이 모양 이 꼴이니? 고르고 고르다가 똥 고른다고 똥도 못 골라보고. 아무나 사랑해도 돼. 아무나 사랑할 거야. 저기 아무나 지나간다. 연기처럼 눈에 띄지 마요. 수구려. 이런 거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야, 다음날 미정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구시네로 찾아가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자신의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잠시 후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구씨는 미정의 부탁대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데요. 독촉장. 그는 우편물을 수납장 속에 휙 내던졌죠. 얼른 겨울 왔으면 좋겠다. 겨울엔 또 그럴걸. 얼른 여름 왔으면 좋겠다. 지금 기분 잘 기억해뒀다가 겨울에 추울 때 써먹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누가 보면 국가 기밀이라도 걸린 국정원 요원들인 줄. 다녀왔습니다. 구씨가 뭐래?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갖고 오라 그래도 맨날 깜빡. 또다시 어느덧 밤은 어둑해지고 다녀왔습니다. 밥은? 삼남매 모두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미정은 구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는데 낮에 받은 독촉장을 보여주는 구씨. 여기다 좀 둘게요. 미정은 그에게 보관해달라며 부탁하는데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구씨는 역시나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누가 볼까봐.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처. 수많은 연락에도 여전히 대답도 읽지조차 않는 선배. 미정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침밥조에 비누식 있어? 회사에서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라는 친밥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정은 하필이면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부장 태훈과 한조가 되었는데요. 세 사람 사이에 껴 깝깝하기만 한 한 여자. 동호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응. 왜 안 하세요? 저는 집이 멀어서요. 부장님은 왜? 누가 반긴다고 그런 데를 나가. 마치 숨이 턱 막히는 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참다 그녀는 조에서 탈주해버리고 세 사람은 멀뚱멀뚱 커피를 홀짝입니다. 내가 회사 전직은 다 알아야 돼?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 동호회 드나봐라. 안녕히 가세요. 그날 죄송했다고 언니가 전해달래요. 그러다 지난번 식당에서의 일을 태훈에게 대신 사과하는 미정. 친언니세요? 네. 안 닮았네요. 어제 유명 정치인께서 35이 무슨 청년이냐, 청년은 29살까지다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몇 살까지 청년으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편 리서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정 또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이 남자 박진우 이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박진우 이 팀장이랑 헤어졌어? 박진우가 사내 연애가 한두 번인가? 잘 됐네요. 여직원들이랑은 다 사귀어서 이제 더 이상 사귈 여자도 없고. 이미 사내 여자란 여자는 죄다 갈아타며 만나던 그는 경영지원팀의 새로운 여직원이랑 썸 탄다는 소문이 있어. 신입 여직원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죠. 대단하다. 오랜만에 다 함께 서울 나들이를 나선 동네 친구들. 우리 박진우 씨 또 여자가 바뀌었나 보네? 나는 아는 사람 같아. 하도 들어가지고. 그놈은 그렇다 쳐. 난 여자들이 더 이해가 안 돼. 다 알아 누구누구랑 사귀었는지. 회사에 그 인간이랑 사귀었던 여자가 줄줄이야. 그런데도 사귀고 싶어? 기정은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해 안 해도 돼.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엔조이 되는 사람들끼리 엔조이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남녀 회사에. 세상 남녀들이 다 너처럼 남자도 하나 사랑도 하나 하나가 아니었어도 하나였던 척 너밖에 없었던 척 뭐 그러고 살아야 돼? 그들만의 리그야 네 리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놀게. 그리고 그녀가 진짜 화가 난 이유. 왜 나만 건너뛰어? 바로 그가 자신만 건너뛰었다는 것. 다 사귀면서 왜 나만 건너뛰어? 박진우도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 내가 10위 안엔 들어. 쪽팔린다 진짜. 염기정이 눈한 게 내가 이러니까 건너뛴 것 아닐까 싶었던 그때 야 왔다. 미정이와 현아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현아 또한 몇 안 되는 동네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현재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남자가 왜 없어요? 오늘은 현아의 생일 기념 모임. 80점짜리를 찾으니까 남자가 없지. 상대가 80점이어도 그 모자란 20 때문에 남자 족치고 더 괜찮은 남자 없나 짱 보고 그러잖아요 언니. 근데 무슨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녀는 기정의 얘기를 듣다가 기가 찼는지 나는 20점짜리도 그 20이 좋아서 사귀는데? 20이 어디야? 좋은 게 20씩이나 있는데. 어쩌다 30점짜리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팩트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80점이라서 80점짜리를 찾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 언니 솔직히 내가 몇 점짜리인지 얘기해줘요. 입으론 핵폭탄을 날리고 있지만 너 왜 골랐어? 왜 골질이야? 여태 너 기다렸어 네 생일이라고. 왜? 옛날 동네 친구들 그만 보고 싶은데 우리가 눈치 없이 챙기냐? 사실 현아 또한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예요.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져 골인한 상태. 근데 쟤는 아까부터 누구랑 저러고 있는 거냐? 변상미네. 있어 편의점 점주. 왜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 아무 때고 전화해가지고 자기에게 1시간씩 늘어놓는 거야.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녀는 이 스트레스를 풀고자 창희에게 다가가는데요. 어떻게 여자친구랑 1시간 전에 두고 딴 여자랑
모임이 끝나고 삼남매는 오늘도 옹기종기 모여 택시를 타고 삼포로 돌아가죠. 다시 태어나면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 전생에 너처럼 살다가 다시 태어나면 막 살아야겠다는 게 지금 나고, 또 나처럼 살다가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다시 태어나면 단정하게 살아야겠다는 게 지금 나야.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 매장들을 도는 창희. 진열대 올리신다고요? 그는 편의점 본사에서 매장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 때문에 헤어진 거야? 이 점주가 바로 창희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대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바로 그 아줌마. 나 어떡하니 진짜. 기정인의 회사. 새로 들어온 경영지원팀 사내에서는 박진우 이사에게 찍힌 신입 여직원이 로또를 받아 좋아하고 있었는데 로또 주면서 그랬지. 설렘을 선물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엑스였던 팀장이 기싸움을 시전했는데요. 여기 박진우 이사한테 로또 안 받아본 여자 한 명도 없어. 하지만 그녀들의 기싸움에 정작 가장 슬픈 건 로또도 나만 건너뛰어. 다름 아닌 기정. 유부녀도 받고 다 받는데. 기정은 사내 모든 여직원들이 받았다는 로또 한 장조차 받지 못했었죠. 갑자기 찬혁 선배는 왜? 미정은 돈을 빌려줬던 선배를 수문하기 위해 함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을 걸어봅니다.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하지만 그녀에게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미정은 생각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2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지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가야 했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뭐가 들키지 말아야 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돈 꿔준 바보 같은 나인지 여자한테 돈 꾸고 갚지 못한 그놈인지 그냥 내가 20점짜린 건지. 한참을 생각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그런데 엄마 아빠가 헐레벌떡 구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철철 쏟아내고 있는 구씨. 아빠는 황급히 구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지도 거울 보고 놀래.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강적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 또 술 사와? 구씨는 그날 일을 겪고도 또 술을 사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다음날 출근한 미정. 언니도 괌 가요? 뜬금없이 무슨 괌을 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 찝찝한 일들만 그녀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난 언니도 가면서 너한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기분 좀 그랬는데? 한수진하고 김지희 걔네도 휴가 때 괌 간대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미정이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질 않나. 팀장은 유난스럽게도 미정의 PT에 태클을 걸었고 연미정 씨한테 딱 맞는 동호회 발견했어요. 낭독회.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소양기 팀장이 동호회를 들으라며 또다시 미정을 불러들였는데요. 못하겠어요. 네. 미정은 결국 힘들어요.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네, 그래요. 뭐.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그리고 영혼.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녀는 무슨 생각인지 구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그리고 내뱉어버린 폭탄 발언.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미정은 그동안 쌓여왔던 자신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쏟아내버리는데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녀의 잔잔한 파도 같은 울분을 가만히 듣고 있던 구씨. 들어가.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하지만 그의 인생 또한 너 내 이름 알아?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냐? 그녀만큼 즐겁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죠.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어스름한 새벽, 무더운 날씨. 미안하다. 나도 X라서. 그들의 여름밤이 또 하루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드디어 온 선배의 연락. 알바 뛰고 뭐하고 탈탈 털어서 매달 입금했어.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가 없어. 아 진짜. 하지만 그에게서 온 답장은 천하의 쓰레기만도 못한 내용들 뿐이었죠. 그의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감칠맛 나는 욕 한 사발이. 미정의 한마디는 고요한 사무실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혹시 나보고 한 소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싸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톡 보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편의점에 들린 기정. 그녀는 그곳에서 로또를 사고 있는 박진우 이사를 발견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로또 여자들한테 얼마나 주셨어요? 그러다 무지 좋겠죠? 근데 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 질문을 결국 입 밖에 꺼내고 말았죠. 설마.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아차 싶은 진우. 이렇게 원색적으로 튀어나오는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는 매우 당황했고, 올겨울엔 꼭 사랑할 거거든요, 아무나. 긴장하지 마시고요. 기정과 함께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들 저 건너뛰어요, 이사님처럼. 그건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무의식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다들 저 건너뛸까요?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남자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 변해요. 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건지 기정은 연애 박사 진우에게 조언을 구하는데요. 아무나 사랑하겠다는 막무가내식 결심보다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꼭 먼저 대시해보겠다는 결심이 훨씬 건설적일 거예요. 진우는 그녀에게 뼈아픈 팩트로 조언을 해주었죠. 오, 전문가 나오시네요. 집하고 짝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때 되면 온다. 때 되면 옵니다. 유익한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둘. 저는 이쪽으로 질러서 가면 더 빠르겠네요. 진짜 저한테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시네요. 빠른 길 막 찾아가시고. 아니 농담. 가세요. 아니 가세요. 괜찮아 가세요. 그렇게 진우와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그곳에서 창희의 전 여친인 예린을 마주합니다. 그냥 한 번 와본 거예요. 헤어질 때 내뱉었던 창희의 말이 신경 쓰인 건지, 내가 한 번 와줬다. 니네 동네 당리야. 아니면 아직 미련이라도 남은 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소리 한번 치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너 왜 네가 차놓고 차인 척해? 집으로 돌아온 기정은 창희에게 예린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같이 보기로 한 영화 혼자 보고 같이 가기로 한 식당 혼자 가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안 헤어질 여자 있어? 이예린 당미역에서 한참 울다 갔어. 안 아버지, 지가 잘못한 거. 잘못은 지가 해놓고. 걔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봤어, 걔 눈빛. 이놈 별거 없구나 하는 그 재수없는 오만정 떨어지는 눈빛. 하지만 그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지겨. 그래, 나 별거 없는 놈인 거 안다. 근데 나 만나면 재면이 있다. 심심하진 않다.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뭐 안 되면 뭐. 그럼 별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죽어라 싸우는 거야. 내가 영화를 혼자 봐서 헤어진 걸로 만들고 걔가 새벽에 딴 놈이랑 톡해서 헤어진 걸로 만들어야 돼. 절대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그게 들통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창희의 열변에 고요해진 집안. 나도 알아. 걔가 질 수 있는 패 중에 내가 최고의 패는 아니라는 거. 그들의 오늘이 더 좋은 패가 있겠다 싶겠지. 나도 알아. 또다시 지나가는데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개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그녀는 출근을 해 밥을 먹다가 기악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또다시 행복지원센터에 문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왠지 같은 문자를 받았을 것 같은 태훈과 부자. 걔 거지 같은 것들 더럽게 귀찮게 보내 진짜. 세 사람은 센터에 불려갑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죠. 우리 셋이 한다고 하고 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미정이 뜬금없는 제안을 건네는데요. 해방이 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진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방. 그들은 해방을 하기로 하죠. 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저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뭘 하시겠다는... 해방. 그렇게 결성된 해방클럽. 근데 우리
진짜 뭐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그들은 스스로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미정은 아빠의 밭일을 돕다가 내가 추앙해줄까요? 구씨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그쪽도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이에요. 할 말하고 쿨하게 돌아가 버린 세상 쿨한 그녀. 그녀의 한마디에 구씨는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 보였죠. 다음날 인사는 하고 지내요. 이젠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한 미정. 인사는 하고 지내요. 그리고 구씨가 마을버스 와. 뛰어.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화답합니다. 뛰라고. 미정의 첫 해방이 시작되는 걸까요? 회사에 출근한 창희. 그래도 점주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점주님들한테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일진이 안 좋았는데요. 어제 매장 도는데 이상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오늘 어느 지점 제일 먼저 갔냐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 선배가 그랬대. 내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간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점주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창희 옆자리에 앉은 정 선배가 쓸데없는 말을 점주들에게 나불댔던 것. 담당자 바뀌었으면 발 끊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왜 자꾸 들락날락 말 옮겨서 분란 만들어? 승진 앞두고 너 견제하는 거냐? 창희에게 정 선배는 회사 내 스트레스 최대 발병 원인이었고, 아니 나도 뭐 좀 나이스하고 양반 같은 인간들이랑 일하고 싶어. 근데 왜 못 그러냐? 내가 양반이 아니라는 거지. 끼리끼리는 과학이니까. 내가 양반 되면 정 선배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양반 되자. 저 인간이 양반 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양반 되자. 언젠간 그녀와 득도 한다 내가. 반드시 이별하리라 굳게 다짐했죠. 해방클럽? 뭐야? 한편 미정이 부장 태훈과 함께 해방클럽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동료들의 귀에 빠르게 들어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해방. 뚫고 나갈 거야. 흑장미 미용실은 30조 짜는데 왜 나한테는 40이 나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그 사이 동네 한 할아버지 집에 싱크대를 달아준 미정이네 아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그런데 노인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결국 돈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구씨가 혼자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향했죠. 바로 그 할아버지네 집. 누구야? 그리고 잠시 후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아, 왜 또 들어와요? 돈을 받아왔네요. 어떻게 했길래 그 고약한 노인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 그 원래 꼴통 같은 노인네들이 젊은 남자 앞에서 찌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날 밤 미정은 반찬을 갖다 주러 구씨네로 향하는데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왠지 또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대라면 받아줘? 구씨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미정. 그들은 그렇게 또다시 냉랭한 공기 속에서 흩어지게 되죠. 내리라고! 과연 구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이런 시골 동네에 오게 된 것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출근한 기정. 이번 주 열장은 몽땅 염 팀장님께. 진우가 드디어 그녀에게 로또를 선물해 줍니다. 애쓰셨어요? 무의식을 거슬러 가면서. 머리 밀고 싶어요. 진우를 보자 시원하게 빡빡. 또다시 술술 흘러나오는 기정의 하소연. 한 번도 머리빨 덕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여성성의 상징처럼 놓지도 못하고 아침마다 힘들게 감고 팔 떨어지게 드라이하고 힘드니까 머리카락 붙어있는 것도 짜증나고 별게 다 거슬려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 지칠 수 없거든요. 에휴, 부럽다.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미정은 현아를 만나 함께 술 한잔을 하기로 하고 현안의 자취방으로 향했는데요. 만나고 헤어지고 수십 번인 것 같은데 왜 매번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바닥일까? 매번 처음 보는 바닥 같아. 그녀 또한 인생도 나는 갈망하다 뒤질 거야. 사랑을 줘. 나도 줄게. 더 줘. 나도 더 줄게. 사랑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너는 나처럼 갈구하지 마. 야, 다 줘. 응?
전사처럼 다 줘. 그냥 사랑으로 폭발해버려. 다음 끼 모인 3남매의 저녁 식사 자리. 그냥 둬요. 그래도 일인데. 그런데 창희에게 또다시 변상미 점주의 전화가 걸려왔고 1시간 13분. 식사를 하다 말고 그녀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빠의 표정. 너 아빠는 참다 몇 살까지 살 거냐? 창희에게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니들 세대는 100살까지 살아. 그럼 앞으로 6, 7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야? 잘려. 아,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밖에 더 세워요? 6,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막말로 6, 70년이면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요. 아무 계획이 없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남의 여자 떠드는 얘기를 듣고 사냐고. 하지만 창희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죠. 뭐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다가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셋 낳고 뭐 농사 짓고 공장 도로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 번 못 몰아보고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결국 터져버려 예?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버리는 창희. 창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면 상처를 받은 건지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고 표면이 전부 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던 창희는 미안한 마음에 조용히 채널을 돌려줍니다. 오늘은 드디어 해방클럽 첫 모임을 하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하필이면 천둥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마주보고 앉는 게 불편하더라고. 그들은 카페에 둘러앉아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가? 아니 각자 떨어져 앉아 진짜 편하고 좋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딴 거 없어. 해방하려면 퇴사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그 중에 하나는 했는데 그것도 딱히 해방은 아니더라고요.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시술을 받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아간 기정. 그냥 젊어 보여요. 근데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태훈의 누나 경선을 만나고 맙니다. 저기 네. 혹시 삼포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바로 기정의 고등학교 동창. 염기정. 나 염기정은 아는데. 너 누구니?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기정은 경선의 언니가 운영하는 한 호프집으로 향하는데요. 얘가 유림이 생일날 고깃집에서 나 보고 한 번에 알아봤대잖아. 하는 척을 하지 그때. 그리고 뒤이어 태훈과 그의 딸 유림이 나타났죠. 인사해. 누나 동창 삼포여고. 얼마 전에 유림이 생일날 고깃집에서 봤다는데. 지난번 식당에서의 말실수로 인해 기정을 단번에 알아본 유림은 표정이 싹 굳어서는 방으로 쌩하니 들어갑니다. 얘 사춘기야? 참 어색하고 미안한 상황.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태훈이 일하는 모습을 보자 뒤집어지는 기정의 두 눈. 그 남자 재혼은 텄다고 봐야 돼. 조경선 걔 불량했어. 야, 불량소녀 낀 애틋한 삼남매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야, 어떤 여자가 거기 끼어드니? 너요 너. 술값만 받을게요. 아니요, 저 그냥 다 해주세요. 저 숙주랑. 술값만 할게요. 기정 진우에게서 받은 로또를 주며 이거 선물. 수줍은 마음을 건네는데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경선 동생이다. 딸린 호랩이다.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듯했죠. 아, 그럼 술집 주인이 또 오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다음날 오늘은 주말을 맞아 창희와 미정이가 함께 아빠의 밭일을 돕고 있는데요. 잠시 앉아 쉬려는데 미정의 모자가 날아가 버리고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잠시 후 있어봐. 구씨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죠. 구씨의 경이로운 멀리뛰기 실력에 모두가 넋을 잃어버리고 소름 끼쳐라. 창희는 그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맙니다. 형 일반인 아니죠. 국가대표였죠. 아,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구씨의 호구조사를 시작하는 창희. 구씨 성을 가진 육상 선수가 이렇게나 많다니 혹시 이름을 오픈하실 생각이? 구진서? 구자경? 그냥 먹어. 구창호? 도대체 그는 어디서 온 누구인가? 주종목이 몇 미터예요?
800? 창희에게 새로운 사랑이 쉬자. 찾아온 듯 했는데요. 네. 굿이 한 방 있을 줄 알았어. 주저리 창희는 하루 종일 그만해라 구씨 얘기. 알코올 중독자가 한 얘기 갖고 널미뛰기 한번 멋지게 했나 보다. 아유. 구씨에 대한 얘기만 떠들어댔죠. 얼마나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김연아 같은 것도 아니고 시커먼 남자가 널비뛰기 한 번 하고 그냥 종일 설레고. 그에 반해 미정이는 매일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구씨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다가 말아. 남매의 마음을 쌍으로 뒤집어 흔들어 놓는 구씨의 마성의 매력.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역시 띵씨의 숙명의 라이벌다운데요. 니들은 어떻게 나이만 먹었지? 창희의 일장 연설도 중 나타난 엄마. 때 되면 짝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것들은 아들내미가 한심해 죽겠는지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애를 낳아! 응? 안 먹어도 배불러. 저일 낳고 하지만 2, 3년 짧은 희열과 환희를 느끼시고 그 뒤론 쌍욕을 달고 사시고. 맞는 말만 골라하는 그의 팩트에 엄마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등치만 커진 거지 넌데. 휴, 너한테 뭘 바라겠니? 심부름을 다녀오는 도중 샀는데 소주. 소주를 사러 가는 구씨와 마주한 미정. 돈은 있냐? 여전히 냉랭한 그의 말투와 태도에 그 정도는 있어요. 살짝 기분 나쁠 뻔했으나 확실해? 구씨는 이내 미정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그렇게 그들의 추앙이 시작되죠. 맞다. 조경선 맞네. 기정은 친구를 만나 맥주 한잔을 하면서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남자가 조경선 동생? 어머, 그 남자 안 됐다. 게다가 신우이가 조경선이야. 왜 이혼했는지 너무 알겠잖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그날 네 남동생한테 내가 로또 줬었는데 어떻게 됐대? 무슨 로또? 여전히 태훈에게로 온통 쏠려 있었는데요. 있어봐. 물어볼게. 직접 연락하긴 좀 그렇고 경선에게 로또 얘기를 대신 물어보지만 야, 한 장도 안 됐단다. 아쉽게도 하나도 당첨되질 않았죠. 아니 자기 점포 매출 떨어진다고 테이블 치우라고 지랄하는데 창희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지 것만 있는 거야 지 욕심만. 정 선배의 얘기가 나오자 모두가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 옆자리면 힘들겠다. 정 선배가 입만 열면 진짜 숨 막히기 지겨워. 진짜 정 선배는 사람 질리게 말이 너무 많아. 또다시 정 선배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다가 나도 알아. 나도 말 많은 거. 나는 네가 하는 말 다 재밌는데. 갑자기 묘해진 분위기. 애정하는구나. 직장 동료인 다현은 창희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일부러 깐깐하게 구는 건 아니고요. 다음날 그렇잖아요. 저도 감사라는 걸 봤는데 해방클럽이 뭐라는 데인지 증거 자료는 남겨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급조한 동호회이기도 했고 뚜렷한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없어요? 향기 팀장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지라도 쓰시던가요? 결국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 나이에 일기 써서 검사 맞게 생겼어? 일지를 쓰기로 하는 그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해방 일지가 작성될 예정이었는데요. 자꾸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는 게 네가 답해주길 바라는 느낌이던데. 지난번 회식 후 다현과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지만 창희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아직 예린 정리 안 된 거야? 정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다고. 근데 다현이 걔 예린 정도 되지 않냐? 되지. 근데 왜 연락 안 해? 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예린이 정도 된다는 건 끌어야 되는 유모차 있고 보내야 되는 유치원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건데, 뭐 적어도 내가 괜찮다 생각한 여잔 그 정도 욕심은 내도 되는 여잔 건데 난 그걸 해줄 수 없는 남자란 거. 누구나 생각해봤을 법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딜레마야. 다현이라고 뭐 다르겠어. 걔 욕심 빤하고 내 주제 빤하고. 나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 어떤 누구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현실. 그날 밤 안 자고 뭐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잠을 자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기정과 미정. 배고픈 게 아닐 거야. 기정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진우에게 다시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어떡하나. 마음은 벌써 갔는데. 희한한 게요. 며칠 안 힘들었어요. 그 남자 생각하니까 안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한 지칠 수 없다고.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태원에 대한 생각.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그 사이 구씨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다 저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미정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요. 아빠는 갑작스러운 구씨의 행동 변화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010 이내 미정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죠. 잠시 후 퇴근을 하고 있는 미정의 핸드폰으로 날아든 난데없는 문자들.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자식 새끼도 이러기 쉽지 않은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좋기만 하는 사람이 왜 없어? 식구들 있잖아. 아빠도 다 좋지 않고 엄마도 다 좋지 않고 언니랑 오빠는 많이 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구씨와 미정.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모든 말이 그렇던데 해봐요 한번 아무 말이나. 그러다 퇴근을 하던 기정과 마주하는데요. 둘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기정에겐 적잖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미쳤어 저거.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화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새 아침. 오늘부터 소주 사면 잔주는 행사하는데 하나 사다 드릴까요? 예뻐요. 대꾸도 못 받으면서 하나 사다 드릴게요. 짝사랑 마냥 혼자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창희. 돈가스. 구씨의 문자를 다시금 곱씹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는 그의 번호를 저장하는 미정. 웬만하면 이번 주 내로 도장 받아오고 경쟁사 입질 들어가서 시끄러지기 전에. 그러다 창희는 어느 한 점포의 점주가 매장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5년? 이 매장은 월 순수익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금싸라기 매장이었고 아이고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인데 5년?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황금알 낳는 거의를 빼앗길 순 없었는데요. 아이 그럼 뭐 이렇게 월 1,000만 원씩 나오는 가게를 그냥 접어요? 얼만큼 벌었어? 이거 받아서 할 사람 있나 알아봐. 그러다 너 안 할래? 점주 할아버지가 건넨 뜻밖의 제안. 이 매장을 손에 쥐기만 하면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창희는 아빠에게 쉽사리 연락할 수가 없었죠. 직영점으로 전환해도 되니까 소문 안 나게 조심하고. 어디 가서 3억으로 월 1,000을 만들어. 절대 안 들어. 황소 같은 그 성격에 절대 흔쾌히 허락해줄 리 없었으니까요. 한수진, 김지희 회사 프린터로 비행기 티켓 인쇄하고. 한편 미정이네 회사에서는 여행을 가기로 했던 미정의 동료들이 회사 프린트를 사용하다 걸려 한바탕 분위기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좋겠네. 밤도 가고.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근데 연미정 씨는 왜 같이 안 감? 미정이만 쏙 빼고 간다는 사실은 그들의 공기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밥을 먹고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다 구씨에게 보낸 카톡을 확인하는 미정. 서울 들어가기 직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일이 사라지지 않은 메시지에 그녀는 더더욱 쓸쓸해지는 것 같았죠. 그 시각 구씨는 아빠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중. 형. 퇴근을 한 창희는 아침에 약속했던 대로 소주와 소주잔을 사들고 구씨네로 향하는데 방 안에서 웬 의문의 불빛을 발견하고 맙니다. 초록빛깔 빛의 발광. 그곳에 수많은 소주병들이 창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구씨는 창희와 두한이 자신의 소주병들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더 그냥. 금방 치워요. 씻으세요. 우리 둘이 후딱 고물상 갖다 주고 올게요. 그냥 두라고. 그들의 쓸데없는 오지랖에 내가 싼 똥 누가 치워주는 게 니들은 고맙냐? 구씨는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거 도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구씨의 반응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건 창희도 마찬가지. 서울 들어가기 직전 구씨는 그제서야 미정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라는 구씨의 톡은 안 오고 한잔하자. 한잔해야 될 것 같은데. 쓸데없이 언니에게 쏜 톡 하나. 아무나 사랑은 내가 하기로 했어. 말이 아무나지. 진짜 아무나냐 너는? 그래서 개똥이랑 놀더니 남자를 골라듣고.
기정의 추궁에도 뭐가 무서운데?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평생 그렇게 사람 가려 만나서 잘 된 거 있어? 우리의 실수는 아니다 싶으면 연습 기회로도 삼지 않고 그냥 패스한 거라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천혁 선배 만날 때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고 맙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진 않아. 나보단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응원만 할 거야. 그 사이 청이 또한 순순히 월 1,000만 원의 매장을 포기할 순 없었고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워서 그냥 말해보는 거니까. 고민 끝에 아빠에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주인은 왜 접냐? 내일 모레 80이세요. 제가 돈 벌자는 거 아니고요. 생각 있으시면 아버지 돈 불리시라고요. 혹시나 했지만 나 먹고 살 건 내가 알아서 해. 역시나 하고 싶으면 네가 3억만 들어서 해. 안 말려. 아빠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죠. 정하고 싶으면 엄마가 해줄게. 이혼하면 내 앞으로 3억은 떨어지겠지 뭐.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맨날 우기지 마. 기정은 미정과 현아를 데리고 태연이네 술집으로 2차를 왔습니다. 오늘 늦어요. 언니랑 한잔해요. 비록 답이 오진 않았지만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미정은 개의치 않고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구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그들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요. 둘이서 그거 치우다가 구씨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다음날 구씨와 있었던 썰을 푸는 두한. 도와달라고 했어? 치워달라고 했냐고. 근데 왜 함부로 들어가서 손대? 그럼 봤는데 그냥 나오냐? 인간을 갱생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오만해. 아니 누굴 오만. 에이 혼자서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양이었다고. 혼자 버릴 수 없는 양을 혼자 먹었어. 그걸 들켰어. 뭘 들켜? 뭐 몰랐어 우리가? 미정은 곳에 또 썸 좀 탄다고 구씨의 편을 들어주었죠.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구씨의 집으로 찾아간 미정.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쓸데없는 말인데 들어줘야 되고 나도 쓸데없는 말 해내야 되고. 나도 그런데. 그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좋은 시간도 아니고 괜찮은 시간이 그 정도.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다음날 구씨는 결심했는지 소주병들을 직접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병 팔았다. 소주병 판 돈으로 두한에게 음료수도 쿨하게 건네주고 네 친구 거. 저 안에 사는 남잔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잠시 후 한잔하고 있었겠지. 드디어 미정에게 보내는 첫 톡 메시지.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녀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 아 맞다. 우리 퀵서비스 전화번호 바뀌었지. 몇 번이더라? 잠깐만.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죠. 100만 년 걸려도 못할 것 같던 일 오늘 해치웠다. 퇴근 후 아주 자연스럽게 구시내로 향하는 미정.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멋진데? 그들은 그렇게 나 추앙했다. 조금씩 서로를 추앙합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울리는 구씨의 핸드폰.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과연 그들에겐 우리 움직일 타이밍이야. 움직여야 된다고.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 더 펼쳐지게 될까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2022년 방영된 JTBC 드라마로 전국의 추억 열풍을 이끌어내며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만큼 감히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중에선 최고의 작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피로감, 불안감,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정말 고스란히 잘 담아내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안정감, 따뜻함, 행복 등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 감정들이 잘 전달되어 더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죠.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 1화부터 6화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계절에서 느껴지는 온도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 만큼 꼭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